안녕하세요. 아이 사주에 보면 표현력을 나타내는 식신이나 상관, 이게 본명이 있는데 왜 생각보다 자기 주장이 막 강하지 않거나 오히려 좀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? 특히 이제 자녀 성향이나 뭐 잠재력 이런 거 관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이거 왜 이럴까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텐데요. 오늘은 아이 사주 연구소의 글 하나를 좀 보면서요.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깊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니 사주에서 식신, 상관은 분명 자기 재능이나 생각을 막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에너지잖아요. 근데 왜 실제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 글을 보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도 아이가 자기 주장을 막 활발하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, 이걸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요. 예를 들면 그 식신이나 상관이 어떤 오행, 그러니까 5가지 기운이 있잖아요. 뭐 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어떤 오행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오행이요? 네, 뭐 불처럼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에너지인지 아니면 금이나 수처럼 좀 차분하고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인지 그거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. 이런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같은 표현 에너지라도 뭐랄까 색깔이나 온도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네요. 또 아이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, 그러니까 일간의 음양 성실도 영향을 준다고 본문에서 그러던데요. 양은 좀 더 직선적이고 음은 약간 부드럽게 나타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. 맞아요.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죠. 네.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딱 짚는 핵심은 사실 따로 있어요. 바로 아이 사주 안에 있는 다른 에너지와의 관계 문제거든요. 관계요?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죠?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데요. 바로 관성이라는 에너지와의 그 상호작용이에요. 사주에서 관성은 보통 규칙, 질서, 아니면 뭐 책임감, 그리고 좀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,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. 네네, 통제하는 힘. 이게 이제 표현 에너지인 식신, 상관이랑 만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만약 아이 사주에 이 관성이 좀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다? 그러면요, 아이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는 그 식신상관의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어떨 땐 좀 누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스스로요? 네. 규칙을 지키는 거나 주변 상황,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걸 더 의식하게 되니까 겉으로 막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단순히 식신상관이 있다 없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걸 조절하는 힘, 이 관성과의 어떤 힘겨루기, 이게 핵심이 되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래서는 심지어 사주 그 표면에 딱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공간, 뭐 지장간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관성이 있어도 영향을 준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숨어있는 관성이라도 그 힘이 작용해서 아이의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이야, 그렇군요. 그러면 이 관성의 조절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, 뭐 억압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? 아니면 혹시 그 표현 에너지를 좀 더 뭐랄까 다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까요? 그래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. 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. 아이가 가진 에너지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관성이 식신상관을 너무 누르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주면 막 충동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생각이 깊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죠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반대로 관성이 너무 강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표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. 결국에는 그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그 아이만의 고유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결국 자기 주장이 약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그 식신상관이라는 표현 에너지랑 또 관성이라는 통제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, 그래서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아이 행동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면 왜 아이가 가끔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,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. 네네. 아이의 뭐 학습 방식이나 진로 같은 걸 고민할 때도 이런 이해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아이들의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을
과연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나 하는 점이에요. 맞아요. 정말 중요한 지점 같아요. 아이를 그냥 판단하기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아이에게 맞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데 이 글이 참 좋은 실마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자기 주장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보이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이 표현 에너지, 즉 식상과 통제 에너지인 관성의 상호작용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죠. 어쩌면 아이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.